자, 안녕하세요.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그 상속세 또 증여세법 가서 정리를 합시다.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상속세 증여세법을 실제로 뭐 공부를 1차 때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법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상속세 증여세법은 굉장히 수월한 법이에요. 다만 이제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공부들 열심히 하세요. 세법으로 공부를 안 하고 회계학으로 공부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제4장 가서 상속세 증여세법으로 가겠습니다. 그죠? 4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그죠? 증여세법 갈게요. 자, 이쪽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그죠? 30점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0점 배점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죠? 이 부분은 아주 제가 책에도 썼듯이 통상 또 말할 때도 그렇게 하듯이 상속세 증여세법의 세무사 2차 시험이 출제되는 건 기본적으로 세무사가 돼서 상담 정도 할 정도의 내용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 말은 법리적으로 깊은 부분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해도 20점 중에 한 15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 30점이 아니죠? 20점이죠. 그죠? 20점 중에 그죠? 15점 정도의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공부를 그치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쪽을 어려워하고 그치 세무사 시험을 아주 높은 고시처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비들을 좀 해놓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도 이제 뭐가 돼요? 개별세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총칙하고 과세요건 납세 절차를 그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제 세목으로 상속세라는 거하고 증여세라는 걸 묶어서 하나의 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치 자 뭐를 통한 그치 생전 증여를 통한 그치 생전 뭐를 통한 그치 증여를 통해서 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걸 상속세를 뭐하는 걸 그치 회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그치 해놓으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출발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저희 교재는 혹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통합세법항이라는 3개의 얼개로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총칙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법 규정이죠. 그죠?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증여세법 규정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한다고 해서 또 학생들 중에 이제 증여 예시 규정을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그 부분들에 이제 주의를 좀 기울이시고요. 2019년도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다면 혹시 아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2019에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세법 개정이 좀 됐습니다. 혹시 개정된 내용은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그치 증여의제 규정에서 그죠? 증여의제 규정에서 뭐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됐냐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이제는 납세의무자가 뭐가 된다? 해당 자산에 그죠? 해당 증여자산에 뭐가 된다? 그죠? 실제 소유자가 된다. 그치?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 납세의무자가 바뀌다 보니까요 엄청난 그치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뭐랬어요? 그죠? 연대 납세의무를 졌는데 이제는 이제 연대 납세의무를 지질 않고요.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연대 납세의무의 규정은 뭐가 됐다는가? 납세 의무의 규정은 그죠? 의무는 그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뭐가요? 그죠? 명의 수탁자가 뭐를 지는 것으로 그죠? 자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물어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요 그죠? 자 뭐를 볼 거냐면 제1절에 혹시 총칙 문제로 가서 총칙부터 총칙에는 한 2문제 정도 있을 거고요. 상속세법의 문제 한 6문제 정도 있나? 증여세법의 문제도 그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3강 정도 하면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정비를 좀 해놔겠습니다. 자 가시죠. 상속세 증여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문제 1번입니다. 제1절에 어디에 대한 그치? 총칙에 대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죠? 자, 문제 1번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1번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례를 먼저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사례 봅시다. 사례 보기 전에 뭐부터 봐라 그랬어? 물음부터 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주자가 현재 90억 원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혹시 재산은 전액 부동산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근 지병 악화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을과 직계 비속인 A, B, C에게 상속할 것인지 생전에 증여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갑이라는 이제 이 부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에 누가 계세요? 그죠? 배우자인 을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사이에 그죠? 자녀가 A, B, C라는 것이 자녀 세 분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이제 모습이죠. 요즘 이제 최근에 한 이슈죠. 그렇지 않아요? 그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세관청에서 엄청난 압박을 또 정부에서 엄청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그치? 이때 이제 갑이라는 분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현재 재산은 얼마다? 90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나가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때 그치? 이분이 뭐 할지 그치? 생전 증여를 할지 그치? 또 상속을 할지 그치? 고민을 좀 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중 세무사 병에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 을과 직계존비속인 자녀 A, B, C도 이미 상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는 가서 물음이라고 물음 2 이 부분들을 좀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물음 1에서 정비한 내용이 어떤 거가 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물음 1에서 정비할 부분은 상속세 증여세법의 이론적 과세 방식에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있답니다. 개념 또 적용예 또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지문이 뭐가 됩니까? 상속세 증여세법의 이론 과세형이 유산과세형과 또 뭐가 존재한대요? 그죠? 취득과세형이 존재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답을 이렇게 꾸려가셔야 되겠죠. 첫 번째 유산과세형에 대해서 그죠? 자, 뭐를 물어봤나요? 답 이렇게 꾸리는 거예요. 1, 2, 3 여기는 저희는 1, 2, 3 이렇게 끌어갈 테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개념은 도대체 뭐가 될 것이냐? 두 번째는 뭐가 돼요? 그죠? 각각의 적용 내에 대해서 적용 내라는 건 외국의 입법 내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단점에 대해서 좀 정비하라 이렇게 정리를 좀 했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취득과세형에 대해서도 답안지를 이렇게 꾸려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왔나요? 개념. 두 번째 뭐가 나왔나? 적용 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돼요? 장점이나 또는 단점에 대해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유산과세형은 뭐가 됩니까? 피상속인의 뭐를 유산 총액을 뭘로?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이 뭐가 되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입법 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 영미법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그죠? 영국도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등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미국, 영국 등이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유산과세형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개념적으로 항상 정의하실 게 뭐가 돼요? 자, 이분이 사망하면 피상속인, 배우자 을과 A, B, C까지 합하면 뭐? 그죠?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연히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뭘로 과세 대상으로 해서 피상속인 재산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니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첫 번째, 그죠? 자, 뭐가 장점이 될까요? 그죠? 당연히
한 개의 단위로만 과세를 하니까 과세행정에 편의가 도모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죠? 상속세, 그죠? 계산 과정이 역시 계산 과정이 뭐하다는가? 그죠? 간편하다는 겁니다. 역시 이러한 장점이 존재한다. 그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정비를 좀 해나가면 되겠지. 그럼 역시 자 뭐가 됩니까? 그죠? 자 응능부담의 원칙에 역시 자 위배가 되면 과세 공평을 그지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지? 단점이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돼요? 그죠? 자 오히려 그죠? 자 뭐가 그지? 과세 공평이 저해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지? 또 하나 뭐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그지? 부의 분산 효과가 부의 분산 효과가 그지? 부의 분산 효과가 당연히 뭐한다, 그죠? 경미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으로 답을 써가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가 됩니까? 취득과세형은 역시 자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또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때는 뭐 그죠? 피상속인으로부터 그죠? 상속인이 뭐한 상속인이 그지? 뭐한 받은 그지? 자 뭐를 유산 총액을 뭘로 그죠? 과세 대상으로 그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유산 그치 취득과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적용례는 독일이나 일본이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단점은 당연히 취득과세형은 그치 당연히 유산세책의 단점이 장점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과세 공평에 그치 기여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의 분산 효과가 그치 조금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 응능부담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때 보세요. 자 상속세법은 현재는 혹시 상속세 증여세법 중에 상속세법은 원칙적으로 그죠? 자 뭐를 채택하고 있다는가? 유산과세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증여세법은 뭐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야? 취득과세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음 1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증여세법은 또 어디하고의 보완적 성격이 생겨납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소득세와의 보완 규정이 생겨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상속세나 상속세 및 뭐에 따라서 증여세법에 따라 뭐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뭐를 잘못했죠? 그죠? 이 조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증자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이나 뭐에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가 돼 있다는 겁니다. 소득세나 뭐가 법인세가 과세가 된 경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뭐 한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비를 하나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물음 1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음 2에 대한 내용으로 갔네요. 만일 거주자 갑이 2019년 1월 5일에 사망했다고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7월 25일에 이루어졌고 상속인 C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서 상속받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 이렇게 물음 2가 나왔네요. 그럼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이제 사례형 문제로 가서 정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정비해야 될 건 이분이 이제 뭐가 됩니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분의 지위는 뭐로?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배우자는 항상 직계 비속과 동순위,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는 직계 동속과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뭐가 됐을까요? 자, 상속인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95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무슨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시죠. 자,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속하는 그시 달의 말부터 6개월 이내에 그시 해야 됩니다. 그시 근데 이제 그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그시 뭐랬어요?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효과 문제를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럼 물음 2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본 게 그죠? 자, 가장 먼저 장악해야 될 건 첫 번째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장악하셔야 됩니까? 상속세 그시 과세 표준과 그시 자, 뭐에 대한 그시 과세 표준과 세액에 대한 뭐 그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가 될 것인가?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속하는, 즉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상속 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개시일이 속하는 것이 언제서부터? 달의 말일부터 그시 얼마 내, 그죠? 자, 6개월 이내에, 그죠? 자, 뭐 하는 것이 이렇게 상속세 그시 과세표준과 세액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죠? 자료에서 그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면 자료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언제 하셨어요? 그죠? 자, 갑이 그시 언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시 자, 2019년 1월 5일 날 사망을 했으니까 그시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시 얼마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의 뭐에 대해서 유산 총액에 대해서 그죠? 자,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상속세 신고 기한은 그시 자, 언제까지가 돼? 7월 31일까지가 된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누구? 상속인 C가 그시 자, 상속인 C가 뭐한 경우에 그시 C가 그시 당초에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상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법정 그죠? 상속분을 그시 초과해서 뭐한 경우에도 그죠? 초과해서 상속을 그죠? 받은 경우에도 그죠? 받은 경우에도 뭐한다? 그시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뭐한다? 추가적인 뭐 상속세 납세 의무도 없고요. 그죠? 상속세 납세 의무도 없다. 그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그죠? 이게 과연 증여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뭐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상속받은 경우에도 뭐한다? 추가적으로 증여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없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음 3에 대한 내용을 가서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거주자 갑이 만일 2019년 1월 25일에 사망을 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이 8월 25일에 이루어졌고 상속인 C가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서 상속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예요? 7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그죠? 상속인 누가? 상속인 그시 C가 그시 자신의 그죠? 언제 상속분을 그시 뭘해서 초과해서 받은 금액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증여재산가액으로 그죠?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서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한다? 증여세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죠?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문제로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를 좀 해놓으셔야 될 부분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가서 추가적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2번 그죠? 2017년도에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된 문제. 아주 뭐 기초적인, 제가 그랬잖아요. 상담 정도의 수준의 세무사가 돼서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증여세법을 어렵다 하는데 어렵나요?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어렵겠지. 세무사 2차생이라는 타이틀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학원이나 다니고 그죠? 학원 다녀서 공부가 되나요? 강사만 공부하는 거예요. 강사만.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들을 하려면 좀 제대로 스스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공부는 그냥 학원에서는 스케줄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소통하러 가는 것이 학원에 공부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하는 기출문제를 정확히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가서 추가적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총칙 보고 있어요. 자, 문제 2번 가서 역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례를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가시죠. 자, 문제 2번 왔으니까 자료 요약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료 요약을 한번 하고 갑시다. 첫 번째 뭐가 있나? 사례 1로 가서 자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너무도 간단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법률론 관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첫 번째 법률론입니다. 법률론이라는 건 뭐예요? 역시 정식 부부로 국가의 혼인신고를 마친 자를 말합니다. 오케이? 그치? 법률론 관계에 있는 남편 갑과 아내 을은 재판상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 남편 갑이라는 분이 존재했고, 그죠? 자, 을이라는 분이 존재했답니다. 여기는 그죠, 남편이 됐고요. 그죠? 자, 을이라는 분은 뭐가 됐어요? 배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두 분이 이제 잘 살다가 뭐 했답니까? 그죠? 자,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하면 여러분이 이제 상속세, 증여세 보면 제가 소득세, 특히 양도세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2019년 7월 1일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위자료 없이 5억 원 상당의 상가의 소유권을 줬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뭐를 줬나요? 이렇게 첫 번째 역시 자, 그죠? 위자료의 지급 대가로 그죠? 상가 그시 5억 원을 그시 5억 원을 양도를 했답니다.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죠? 이 갑이라는 분이 재산이 좀 많았나 봐요. 그죠?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했고요. 재산 분할의 대가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역시 자, 뭐 했대요? 재산 분할을 했답니다. 재산 분할의 대가로 그죠? 15억 원 상당의 역시 아파트를 역시 양도를 해줬답니다. 즉 소유권을 이전해 준 꼴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5억 원에 뭐한다?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말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줬답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갑, 을은 모두 거주자이고 상가 아파트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이며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세대주택 비과세권은 고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내지 않을까요? 자, 위자료의 지급 대가로 뭐 상가를 준 거, 또 재산 분할의 대가로 그죠? 아파트 15억짜리를 준 거, 이거가 어떠한 과세 문제가 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2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합시다. 사례 2에서 살펴볼 것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사례 2에 이렇게 가서 정비를 해 나간다면 무엇이죠? 그죠? 자, 병이라는 분 1989년 7월 1일 정과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그치? 자, 병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정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은 뭐라는가? 여기는 혹시 법률혼 상태에서 그죠? 이혼을 한 것이고, 그죠? 자, 여기는 뭐 했다는가? 그죠? 사실혼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법률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도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해서 국가는 보호의무를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혼인의 개념에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세법에서도 사실혼은 대부분 제외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병은 1989년 7월 1일 정과 결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91년 8월 1일 자녀 무를 낳았고, 그죠? 자, 뭐를 낳았대요? 자녀를 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치? 자녀 그냥 전어 한자로 쓰겠습니다. 무를 낳았다. 그치?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사망 당시까지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답니다. 이 병이라는 분이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근데도 뭐 했어요? 그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배우자 공제도 이제 받지를 못하겠네요. 오케이? 자, 가시죠. 병의 상속 계산에는 2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었는데 정과금은 50대 5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답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정은 2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해서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했답니다. 모두 거주자랍니다. 이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망을 하셨고, 그죠? 자, 뭐 했어요? 이 정인하는 분이 얼마를 가져갔고, 그죠? 자, 재산 중 20억 원의 예금을 가져갔고, 그죠? 자녀 무는요, 그죠? 20억 원의, 그지? 자, 뭐를 가져갔답니까? 그지? 주택을 가져가게 됐답니다. 이때 이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죠? 자, 이 상속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자녀 무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때 이제 물음 1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물음 1은 사례 1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거예요. 그죠? 상가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상가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치? 소유권 이전은, 그치? 자, 그죠? 당연히 뭐로 이루어진 것이야. 그치? 자, 위자료의 지급 대가로, 그죠? 위자료의 대가로, 그죠? 자, 이전을 한 겁니다. 그치? 자, 얘는 뭐가 되지만, 그치? 그죠? 위자료 지급 채무의 소멸한 유상 이전으로, 그죠? 자, 뭐는 과세를 수했지만, 양도소득세는 뭐가 되지만, 그죠? 과세가 되지만, 그치? 당연히 증여세는, 그치? 자,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그죠? 재산 분할로 인한, 그치? 그죠?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죠.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은, 그치? 자, 뭐가 됩니까? 위자료의 지급 대가가 아니라, 그죠? 재산 분할, 그치? 재산 분할에 뭐가 되는가? 대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돼요? 당초에 공동 소유하던 공유재산에 뭐에? 그치? 분할에 뭐 한다는 것이야?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뭣도 과세되지 않고,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되지 않고요. 그죠? 과세가 되지 않고, 뭣도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도 뭐가 되지 않고,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야.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증여세에 대한 부분으로 물어봤으니까 둘 다 증여세가 과세되질 않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물음 2에서 이미 끝났네. 위에서 했던 거 다 정리해버렸네. 그럼 물음 2에서 정리할 건 뭐가 돼? 첫 번째, 상가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이거 이미 정리해놨죠. 그죠? 자, 상가의 소유권 이전은 다시 한번 간다. 그죠? 양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은 뭐가 되지 않는다. 그치? 양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끝났잖아. 그래서 물음 1과 물음 2는 한꺼번에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해도 충분히 정리가 될 내용입니다. 너무도 쉽죠? 근데 세법학에서 20점 맞고 말이 되나요? 30점 맞고 혹시?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자, 물음 3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사례 1에서 갑이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에 따라서 위자료 지급 및 재산 분할을 한 것으로 가정해서 상가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여세와 양수세, 과세 기준이 여부에 대해 설명하라. 자, 물음 3도 뭐예요? 그죠? 물음 3도 한마디로 뭐예요? 똑같습니다. 위하고 혹시? 자, 그죠? 재판상 이혼을 하든 그죠? 이혼을 하든 혹시 재판상 이혼을 하든 혹시 자 뭐라든 협의 이혼을 하든 혹시 협의 이혼을 하든 혹시 과세 문제 혹시 과세 문제는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죠? 자, 위와 같이 처리하면 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 혹시 내용만 정리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인의 사례를 가지고 이 세 문제에 15점짜리가 나왔어. 80점 하는 거 껌이겠지? 껌이야. 그치? 이렇게 정비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4로 가서 정비를 좀 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물음 4에 가서 뭐라고 나왔나? 사실혼 관계예요. 그럼 사실상의 유일 상속인은 누가 됩니까? 직계, 그죠? 비속이 되는 거예요. 유일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사례 2에서 정의 납부에 대한 조세의 세목을 기술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자, 유일상속이니까 원래 잔여무가 얼마를 이 40억 원을 자, 뭘 해야 됩니까?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40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엄마한테 뭐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증여한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자, 누구 그죠? 자, 원래 자,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상속인은 유일하게 자, 뭐 그죠? 갑과 정은 뭐였으므로 갑과 정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겁니다.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그죠? 자, 상속인은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다는가? 무가 될 수밖에 무가 유일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상속 재산의 귀속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죠? 귀속도 그죠? 자, 누구에게? 무에게 자, 뭐가 40억 원이 뭐가 돼야 돼요? 귀속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사례에서는 뭐 그죠? 무가 자, 뭐 했어요? 정에게 정에게 자, 예금을 자, 뭐 증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누구는 그죠? 정은 얼마 그죠? 자, 20억 원에서 그죠? 자, 배우자 직계존비손가 공제가 되니까 이때는 얼마? 5천만 원에 5천만 원에 그죠? 자, 5천만 원에 증여 그죠?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뭐로 해서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해서 과세가액으로 해서 뭘 해야 한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문제 풀어야 될 내용 전부예요. 이게 2017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얼마나 쉽나요? 그지?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세법학인가요? 세법학이 아니라 그냥 상당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두 문제가 끝났네요. 이제는 어디 가서 제2절 가서 우리가 상속세법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정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도 총칙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증여세는 상속세와 좀 연결이 좀 돼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정교하고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서 짧은 글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 문제는 뭐 한 5분? 그치? 10분은 채 안 걸리겠죠? 이 정도에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부를 한 게 아니죠. 공부를 한 게 아니지. 그래서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이 유난히 뺑뺑이를 많이 도는데 그거는 참 제 생각에는 좀 웃깁니다. 제 2절 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속세법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법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2절 가서요. 그죠? 정비를 해드린다면 상속세법에서 시험에 나올 주제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상속세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 구조를 좀 장악을 좀 하면서 혹시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좀 정비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계산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이제 뭘 한번 보셔야 됩니까? 혹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계산 구조를 숙지를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고 나면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 있나요?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꼭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또, 그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그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그죠? 자, 뭐가 있어요? 그죠? 채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때 채무에서도 제외하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때 뭐 상환하는 채무에서 제외가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나요? 증여 채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건 그죠? 상속 공제에 대한 부분을 얼추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상속 공제는 크게 인적 공제하고 물적 공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시 인적 공제는 이제 1차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죠? 이 물적 공제 중에서 뭐 시험에 하나 나올 만한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치?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치?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부분이 그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입법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잘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상속세 뭐에서 납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고납부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상속세법 뭐가 돼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 증여세법은 납세무의 확정 방식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이 필요한 부가과세 방식의 국세입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다리 말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뭐인 경우에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상속세에서는 특히한 납부 방법으로 뭐가 존재하나요? 연부연납이라는 거하고 그죠? 자 물납이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연부연납과 물납의 요건 정도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제가 이렇게 필기해드린 내용 외에는 출제된 게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2절에 가서 문제 1번으로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시죠. 사례 한번 갑시다. 거주자가 2019년 1월 10일에 사망을 했답니다. 자, 보세요. 그죠?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 있어요? 자료 요약을 하면서 가시면 되겠죠? 그죠? 자료 요약하면서 역시 갑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2019년 언제? 그지?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뭐 하셨어요? 사망을 했답니다. 이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법에서는 상속 개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망하시자마자 이분의 지위는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뭐다? 피상속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이렇게 이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치? 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세에 관한 세무자가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라는 과정에 갑이 2017년 2월 1일 부담한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자, 이 피상속인 갑이 사망을 했는데 뭐 하셨대요? 그죠? 과세관청은 당연히 부가과세 방식이니까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죠? 2017년 언제요? 그죠? 자, 2월 1일에 10억의 뭐를 채무부담 사실을 사실을 뭐 했답니까? 확인을 했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될 거예요. 2번 납세에 관한 세무자는 부담한 채무 10억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을 했답니다. 7억 원은 채무를 부담해 조달한 자금으로 갑이 사망 전에 지출을 했지만 그 지출에 상대방을 알 수가 없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자, 3억 원은 자, 갑이 특수한 게 없는 거주자 을에 대해서 부담한 채무란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채무 부담된 내역 중에 얼마나 7억은 뭐가 되지 않았고 용도 증명이 되질 않았고 그죠? 그죠? 자, 3억은 뭐가 됐다는가? 그치? 용도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뭘 해야 될까? 그죠? 상속세 과세가액의 가산할 뭐가 됐을까? 추정상
상속 재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치? 자, 상속세 과세의 가산할 뭐가 됐다는가? 추정 상속 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따져야 됩니다. 이유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 이상 용도 불분명 시, 또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시, 자 얼마 시, 어디 시,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합시다. 7억에 대해서 용도증명이 되질 않았답니다. 혹시, 그때 이제 추정상속 재산으로, 그죠? 당연히 이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에 가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지?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서 문제가 나왔네. 그치? 첫 번째, 물음 1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추정상속 재산 가지고 물음 문제를 출제했네요. 자, 물음 1 뭐라고 나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의 상속 추정 중 상속 개시일 전 부담한 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의 산입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라.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혹시? 피상속인이 뭐를 통한, 그치? 생전에 채무 부담을 통한 상속세 뭐를 회피를 뭐 하자는가? 방지를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상속세에 있어서 뭐 하자는 것이야? 그치? 추정 비용을 둠으로써, 그죠? 입증 책임을 뭐 함으로써, 그치? 전환함으로써, 그죠? 지금 이 제도의 취지예요. 이것들을 이제 글로 크게 써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뭐 하자? 과세 행정에, 그죠? 편의를 도모하고, 그죠? 자기 책임의 원칙을, 그지? 원칙을 뭐 하자는 것이야? 실현하자. 이렇게, 그지?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죠? 그를 통해서 결국 뭐 하자? 조세, 그치, 공평주의를 뭐하자, 그치, 실현하자, 그치, 이게 이제, 그치, 가장 큰 취지에 대한 내용을, 그치, 정리하시면 돼. 이게 몇 점이야, 근데? 6점이야. 취지 하나당 몇 개야? 2점이야. 6점이라면 3개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 2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물음 2입니다. 그치? 자, 뭘 설명하나? 위 사례와 관련해서 상속개 시전 채무 부담에 대한 상속 추정 규정에 대해 설명하라. 구체적인 계산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누가요? 그죠? 피상속인이, 그치? 상속 규정. 개시일 전, 그치? 자, 개시일 전, 그치?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 그치? 또는, 그죠? 2년 이내에, 그죠? 자, 뭐가 된다는 것이야? 그죠? 재산 처분액, 그치? 재산 처분액 또는 채무 부담액이, 그치? 또는, 그치? 자, 뭐가 채무 부담액이, 그치? 부담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을 써놓으시면 되겠죠. 같은 경우에는 자, 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 처분과 또는 채무 부담에 그죠?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명하지 못하면, 그죠? 뭐로, 그죠? 추정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 재산으로, 그죠? 상속세 과세가에게, 과세가에게 뭐 하는 것이다, 산입하는 규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건 한번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건은 첫 번째 재산 처분의 채무 부담액이, 그죠? 이때는 이제 앞에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 상속 개시일 전 얼마 이내, 개시일 전, 그치? 얼마 이내, 1년 이내, 그치? 자, 얼마, 그치? 2억 이상, 그치? 자, 뭐가 됩니까? 용도
불명 금액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액쇼 상속계 실전 얼마 2년 이내 재산 처분의 채무 부담액이 얼마 5억 이상 시 용도 불분명 금액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는 재산의 종류별로 따지는 것이다. 오케이? 재산의 뭐로 따지는 거예요? 종류별로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음 3 가서 정리하면 되겠죠. 상속을 개실 전 부담한 채무의 과세가액 산입에 산입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채무의 입증 방법에 대해 쓰라. 이거 너무도 간단하잖아요. 물음 3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원칙적 입증 책임은 누가 집니까? 추정 규정에 따라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그죠? 납세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치?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입증에 대한 방법은 뭐가 될까요? 그죠? 방법은, 자, 첫 번째 뭐가 됩니까?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이제 대상이 될 겁니다. 또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저당권 설정 내역이라든가, 등의 사실을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뭐에 의해서 서류 등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뭐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증명을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해당 추정 상속 계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뭐 한다? 가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끝! 이 정도가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됐죠? 정리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음 2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비를 좀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죠? 이 정도 뭐 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뭐 하도록 할까요? 어디 문제가 몇 개까지는 한번 봅시다. 문제가 6번까지 있으니까 하나 더 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실제로 상속세 증여세법 여러분들 문제 출제되는 건 진짜 간단합니다. 근데도 이런 기본 문제를 학원 강사들이 출제를 해서 여러분한테 검증하는 게 아니라 맨날 명의신탁 또 제3자 명의신탁 참 어이가 없어서 그 강사들이 제3자 명의신탁을 할까요? 웃겨 죽겠어? 이런 문제가 출제되냐, 이런 문제가.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이나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치? 그리고 그 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명의신탁이 제대로 뭔지 알고 이야기합니까? 양도담보가 뭔지 알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렇게 정비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 더 풀고요. 쉬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서 250쪽이죠. 거의 뭐 간단한 내용이 됩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법상 다음 사례를 꼭 물음에 답하세요. 자, 보시죠. 자, 물음 2에서 이제 물어볼 만한 건 제가 볼 때는 추정상속계산 물어봤으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세까지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치? 자, 갑은 2019년 3월 1일 사망했답니다. 그치? 그런데 2014년 6월 1일 배우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했답니다. 오케이? 증여한 부동산 시의 증여 당시 상속세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10억 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나 그죠? 부동산은 2018년이 아니라 19년입니다. 19년 3월 1일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15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자료에 가면 뭐 간단하게 끝날 내용이 되니까 사례 1에 대한 내용을 따로 물어보겠구나. 2번. 거주자가 하면 상속계 시인 2019년 1월 6일 비거주자인 뭐 부친들로부터 국내 소재 부동산과 국외 소재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답니다. 오케이? 상속받은 금액이 꽤 되네요. 70억 원 정도 되네요. 또한 미국 소재 은행에 확인된 을 명의의 예금 30억 원을
상속을 받았답니다. 오케이? 그지? 꽤나 이제 많이 상속을 받았네요. 그죠? 그때 이제 받은 게 부동산하고, 그죠? 또 뭐가 있나? 예금이 존재하나요? 그지? 그럼 금융자산 상속공제가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때 금융자산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지? 2억 원이 아마 되나요? 그죠? 금융자산 곱하기 20%또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이 아마 될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 한번 출제를 해본 겁니다. 제가 출제한 거예요. 사라사입니다. 거주자갑은 을과 혼인해서 20년을 함께 산 부부랍니다. 갑, 을은 모든 재산은 갑명의로 돼 있어요. 예금 10억 원과 부동산 20억 원이 있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2019년 4월 4일에 이혼을 했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예금 4억 원과 부동산 10억 원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위자료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뭐 문제가 이제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사례 1에서 갑이 배우자 을에게 2014년 6월 1일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와 상속세 과세 문제를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자 문제 2에서 그죠? 자, 여기 2018년, 그죠? 자, 3월 1일, 2019년 3월 1일로 좀 바꿔주길 바랍니다. 그지? 가끔 이런 연도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게 있네요. 자, 가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물음 1로 가서, 그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2죠? 너무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물음 1로 가서 정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글자를 못 읽는다는 것이지. 사례 1입니다. 갑은 2019년 3월 1일 사망을 했죠. 그죠? 2014년 6월 1일. 그지? 자, 뭐 했나요? 그지? 물음 1에서, 그지? 2014년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지? 자, 증여세에 대해서, 그지?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그죠? 2014년 6월 1일, 그지? 증여한, 그지? 자, 뭐에 대한, 보시죠? 그죠?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그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누가 누구한테 증여했습니까? 자, 갑이라는 남편이, 그치? 자, 을이라는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분은 남편이 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가 됩니까? 오케이? 당연히, 증여 재산가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증여 당시에 가액이 되니까 얼마가 됐어요? 그죠? 10억 원이 됐네요. 두 번째 뭐가 됐어요? 증여공제액은 얼마가 됐을까요? 배우자 간 증여공제에서는 얼마? 6억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 과세가액이 얼마가 됐을까요? 그죠? 증여세 과세가액이 얼마? 그치? 당연히 4억이 됐을 겁니다. 여기에 뭐래서 세율을 곱해서 뭐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그죠? 납세 의무를 누가 부담한다? 그치? 수증자인 을이 부담한다. 수증자인 을이 뭐한다? 부담한다. 끝. 됐어요? 이게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속세 과세 문제에서, 그치? 자, 관련 법령의 규정은 뭐가 됩니까? 그치? 관련, 그치? 법령의 규정은, 그치? 자, 누가 피상속인이,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피상속인이, 그치? 자, 상속해 실전 얼마 이내에 예를 들어 10년 이내, 그치? 또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 5년 이내가 되겠죠? 상속인 외자한테는 그죠? 외의자에게는 얼마? 5년 이내가 되겠죠? 그죠? 5년 이내에, 그치? 그치? 증여한, 그죠? 재산가액은 뭐 한다는가? 그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을 한다는 겁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뭐한다? 가산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역시 상속세 과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다. 자, 그죠? 증여한 재산가액 얼마를, 그죠? 10억 원을 어디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죠? 과세가액에 뭐한다? 가산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기납부한, 그치? 자, 뭐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뭐 한다? 그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정비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볼 내용이라는 겁니다. 끝!
그치? 이 물음일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그래서 8점에 배점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음이로 가서 정비할 내용 한번 보시죠. 그죠? 자, 물음이로 가서 정비할 내용이 뭐 있나요? 그죠? 갑이 을의 재산을 상속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물음이에서 특이한 점은 뭡니까? 을이라는 피상속인이, 을이라는 뭐가 돼요? 피상속인이 뭐였다는가? 그죠? 비거주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특징적인 점모가 있어요. 오케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피상속인이 사망하느라 속하는 다른 말부터 9개월 이내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거,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죠? 비거주자인 부신들로부터 국내 소재 부동산, 또 국외 소재 부동산, 또 뭐가 됐어요? 그죠? 자, 실명이 확인된 을 명의의 미국 소재 은행에 예치된 금액,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근데, 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납세 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납세 의무는 어디까지만? 국내, 그죠? 상속 재산만이 뭐가 된다? 재산 온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정리하셔야 돼. 이런 기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오케이? 이게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체크할 건 뭐가 될까요?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가 된다. 자, 달의 말일부터 얼마 내? 달의 말일부터, 그죠? 자, 얼마 이내? 9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정리하면 끝난 것이지. 그래서 국내 상속 예산만이 과세 대상이 되고 달의 말부터 뭐 한다? 9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자, 첫 번째 뭐 있다? 과세 저희 이렇게 씁시다. 과세 대상의 범위는 이미 정리했잖아. 어디? 국내 상속계산 온이다. 두 번째 뭐 한다? 그죠? 상속계산 가액에서 빼는 금액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계산 가액에서 빼는 금액 상속, 그죠? 자, 뭐가? 그죠? 공제 범위에 대해서 상속계산가액에서 빼는 금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재산가액에서 그죠? 차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금액은 국내 상속 재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객관적 뭐만, 그죠? 채무만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 공제는 뭐만 적용된다? 기초 공제인 2억 원만 적용이 된다. 2억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신고 납부기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신고 납부기한은 이 부분 꼭 정리하세요. 과거에 이 문제도 나왔으니까 달의 말부터 얼마? 9개월 이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끝. 자, 그리고 물음 3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비하시죠. 제가 2016년에 만들었던 문제인데 그 이후에 또 출제됐죠. 거주자 갑은 을과 혼인해서 20여 년 함께 산 부부이다. 갑과 을의 모든 재산은 갑명이 되어 있으며 예금 15원과 부동산 20원이 있답니다. 갑과 을은 2019년 4월 4일 이혼을 했답니다. 자, 을은 갑으로부터 예금 3원과 부동산 10억 원의 재산 분할을 받았으며 위자료로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오케이? 자, 위자료 1억 원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이거는 재산으로 받지 않았으니까 양도세 과세 문제가 생겨나질 않겠죠. 그죠? 또 위자료는,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증여세 과세상이 당연히 되질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재산 분할을 받은 경우에 뭐 양도세도 과세가 되지 않고, 그죠? 증여세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 그죠? 위자료를 받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되지만 증여세 과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이혼을 통한 과세 문제를 따질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위자료를 받는 경우 위자료 채권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가 돼요? 재산 분할로 이제 받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위자료를 뭘로? 그죠?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그죠? 양도소득세 과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받았답니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받았대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전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양속세 과세 대상인 걸로 받았답니다. 이때는 이제 과세 문제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첫 번째 뭐가 됩니까? 그치? 과연, 그치? 양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받았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그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양속세 과세 대상인 토지나 건물, 또 부동산 사의 권리를 받았답니다. 오케이? 당연히 양속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치? 증여세는 과세가 이루어질 것인가? 위자료 받으면, 그죠? 증여가 아닙니다. 왜? 위자료 지급체하면 소멸하는 대가관계가 있으니까 무상이전이 아니에요. 또, 그죠? 자, 양속세 과세 대상을 받았더라도 이때는 양도소득세만 과세가 되지 증여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제3분할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뭐다? 양속세도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도 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야 될 내용인가? 제가 이제 그때 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지는 몰랐죠. 다음 연도에. 참 묘한 것이에요. 인생이란 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죠? 추가적인 문제 몇 개만 이제 풀어보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정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4문제 정도 상속세법 남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풀고 내일 증여세하고 부가세법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쉬었다 하겠습니다.